오 미쳤나? 오 미쳤나? 오 미쳤나? 아름다운 한 달이 아름다운 1년을 만듭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고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하나이글스, 그 하나이글스의 뻔하디 뻔한 이야기를 하러 나왔습니다. 클리어의 뻔뻔한 이야기. 안녕하세요, 저는 클리어고요. 저는 야구소년입니다. 자, 드디어 개막 둘째 주 6연전이 끝났죠. 지난주에 저희가 6연전 예상을 할 때 야구소년님이 4승 2패. 제가 3승 3패 예상을 했는데 3승 3패가 맞았네요. 아깝게 3승 3패가 됐긴 했고, 어쨌든 맞췄어요. 여러 가지 예측하신 게. 먼저 기아전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기아전을 치르면서 조금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어요. 어쩔 수 없이 언급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기아전에서 하주석이 빠짐으로 인해서 결국엔 내야 수비에 핵이 빠졌다는 의미가 돼서 이게 조금 안타까운, 이번 시즌을 치르면서 팀이 좀 안타까운 현실을 맞이하지 않느냐, 뭐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외국인 선수들을 뽑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땅볼 투수들을 많이 뽑았는데 하주석을 믿고 떴던 건데,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까지는 아직 3-4경기밖에 치르지 않아서 티가 안 나겠지만 앞으로 점점 시즌을 치르다 보면은 조금씩 하주석 선수의 공백을 느끼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선진이 경쟁에서 완전히 밀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뭐 강경학도 부상이 됐고 하주석도 부상을 당하는 바람에 어부지리로 이제 주전 유격수가 됐어요. 근데 여기서 오선진이 평소에 준비를 안 했으면 같이 이제 팀이 망하는 건데, 평소에 준비를 했다면 그래도 그럭저럭 시즌을 보내는 2019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오선진 선수가 준비를 잘 했던 걸로 보여지지만 이건 시즌을 지나면서 좀 차차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번으로 좀 생각해 볼 게 국내 선발들. 기아 타자들이 못 치다가 우리 투수들을 만나서 터지지 않을까, 이거를 말했었는데 지난 시간에 그걸 맞춰서 좀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주댕이를 좀 어떻게 좀 해야 돼요. 형한테 하여튼 그 부분이, 기아 타선이 터진 게 다음 팀을 봤을 때는 기아 타선이 터진 게 아니었어요. 아무래도 경험이 없는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이 선수들이 긴장을 한 것 같아요. 특히나 김성훈 같은 경우는 작년에 첫 경기 선발로 나왔을 때보다 훨씬 안 좋은 투구를 보여서 풀타임 선발로의 첫 경기고 하니까 어느 정도 부담감이 좀 심하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한용덕 감독이 다행히 이거를 빨리 캐치를 하고 2군에서 좀 더 수업을 쌓는 게 좋겠다 하고 내려보냈죠. 이게 대체자가 없으면 어쩔 수 없이 1군에서 키워야 되는데, 다행히 국내 선발 중에 또 대체자로 장민서 선수도 있고 김민우 선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김성훈 선수는 아직 어리고 하니까 2군에서 좀 더 다듬을 시간을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긴 합니다.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올라가서 맞고 자신감을 잃느니 좀 준비를 해서 다시 돌아오는 게 본인한테도 좋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김재영도 또다시 부상이란 말이죠. 네, 사실 저희가 그때 김재영 선수의 첫 등판을 보고 3회부터 흔들리는 거 보고 쟤 또 저러네 했는데, 무작정 까기보다는 나중에 확인해 보니 부상이었죠. 또 다시 국내 선발들을 재정비해야 된다는 게 팀으로서는 약간 좀 아쉬운 면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빨리 국내 선발들을 재정비해야 팀이 좀 더 치고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번 타이거즈 3연전의 핵심 키워드는 하주석의 부상, 그리고 무너진 국내 선발, 뭐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는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주중 3연전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주말 3연전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NC전이었는데 외국인 투수들 좀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지난번 첫 선발 경기에서 조금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줬던 서폴드가 굉장히 잘 던졌죠. 역시 1선발 이런 느낌이었어요. 첫 경기만 보고는 약간 좀 의문점을 가졌는데, 그래도 두 번째 등판한 걸 보고는 그래도 1선발인 이유가 있구나, 이런 걸 딱 볼 수가 있었어요. 뭐 물론 양의지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NC 타자들을 굉장히 쉽게 요리를 했고, 그로 인해서 팀도 타선이 뻥 터져버리는 바람에 굉장히 잘했죠. 타자들이 흔들릴 수 있는 팀 분위기를 잘 잡아주고 깔끔하게 홈경기를 기분 좋은 승리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우려된다고 생각하는 팬들도 분명히 있을 건데, 최드벨 선수가 첫 등판했던 경기보다 안 좋은 투구 내용을 보였어요. 네, 아무래도 완벽하게 다른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사실 TV 중계로 보면서 작년에 휠러 모습이 좀 나서 불안불안하긴 했었어요. 근데 현장이 워낙 또 날씨도 춥고 이래가지고 아마 그런 영향도 좀 있었을까, 이렇게 보거든요. 어떤가요? 날씨가 추워서 몸이 굳어서 그런 거 아닐까, 저도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최드벨 선수가 괜찮다, 나름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는 스트라이크하고 볼 비율이 나쁘지는 않았어요. 제대로 맞은 타구가 많이 나오니까 뭐 어쩔 수가 없는 건데, 이거는 좀 날 좀 풀리고 구위가 다시 좀 올라가면 괜찮아질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좀 우려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휠러랑은 좀 다른 게, 휠러는 자기가 투 스트라이크 잡아놔도 볼질하다가 이제 무너지는 경우가 많았지만, 체드별은 그런 경우는 아니니까 우려를 덜 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올 시즌 외국인 선수 투수들 걱정은 일단 없는 걸로 봐도, 양 선수 모두 2경기씩 던졌는데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계산이 쓴다면은 역시 팀을 계속 연패 안 빠지고 계속 이끌고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요일 경기가 사실 굉장히 기대가 됐었어요. 아무래도 지금 한화에서 애증인 선발 투수 후보 중에 한 명이 김민호 선수가 등판을 했는데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어제. 제가 처음 경기 시작할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김민호 4이닝 5실점 봅니다 라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5이닝 3실점으로 끝나길래 미쳤나? 그랬는데 이틀 동안 잘 터졌던 타자들이 조금 안 터지지 않았나. 그게 하이 타수는 지금 시즌 예상보다는 지금 잘해주고 있어. 지금 OPS가 전체 1위거든요. 중심 타선도 지금 상위 타순이 살짝 문제긴 해요. 중견수 정근우 선수가 지금 너무 못하고 있거든요. 잘해줘야 되는 송강민, 정근우, 호잉 선수가 지금 지난 시리즈에 너무 못해가지고 사실 어제 경기 같은 경우는 호잉이 좀 더 찬스 때를 해주거나 아니면 마지막에만 해줬어도 참아줬어도 이기거나 연장까지 갈 수 있었던 경기였는데 그러지 못해가지고 많이 좀 내가 아쉽거든요. 이게 타석에서 적극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양의지가 그 부분을 좀 간파하고 볼 배합을 잘한 게 아닐까. 어제 그 마지막 대박이었던 것 같아요. 현장에서도 치지 말라 그랬을 거 아니에요. 좀 치지 마, 휘두르지 마. 걸어가자 하고 있었어요. 우리 그냥 이미 걸어가자 준비하고 있었어. 그게 어제 전 TV 중계로 봤는데 너무 아쉽더라고. 좀 한 번만 참아보지 뭐 이런 거. 뭐 어떡합니까? 이미 지난 건데 다음 경기 잘하면 되지. 어쨌든 이게 타격이 전체적으로 잘 돼갖고 티가 안 나지만 지금 이렇게 못하는 선수 3명이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굳이 정근우를 계속 중견수 1번 타자로 기용해야 되는지도 사실 의문이긴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또 이제 섣부른 판단을 했던 그분이 자꾸 생각이 나는데 이제 점점 잊혀지고 있는 그분이긴 하죠. 네. 사실. 어쩔 수 없이 뭐 계속 시즌 중에도 계속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뭐 아직까지는 하나 선수잖아요. 또 선수긴 그쵸. 선수니까. 분명히 한용덕 감독은 제가 봤을 때 감독으로서 가장 큰 장점은 수정이 빠른 것 같아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게 아니다 싶은데 이걸 계속 푸시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면 바로 플랜 B로 넘어가는 스타일인 것 같아서 그게 빠르다 보니까 김성훈도 2군으로 바로 내려보내고 이런 걸 보면 정근우가 지금 계속 부진하다 보면 지금 이 타격감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분명히 한용덕 감독도 정근우의 타순 조정이나 포지션 조정을 좀 하지 않았을까. 근데 사실 지금 정근우의 대체자가 뭐 딱히 없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어제 찬스 때 결국에는 이성열로 대타를 내보내는 걸 보면 정근우도 지금 아슬아슬하다. 그쵸 그쵸. 보더라인을 계속 걷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쩌면은 지난 시즌에는 이맘때쯤 수비 때문에 아슬아슬했다면은 이제는 올 시즌은 좀 타격 때문에 좀 아슬아슬한 상황이네요. 그래도 정근우니까 타격감이 곧 돌아올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송광민 같은 경우도 많이 좀 급해요. 이게 금요일날 사실 홈런 하나 친 이미지 때문에 티가 안 나서 그렇지 지금 2할 4푼대 타격으로 지금 좀 2번 타자로서는 좀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2번 3번 뭐 어쨌든 그러고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차라리 호잉 같은 선수를 2번이나 3번에 좀 올리고 전체적으로 팀이 좀 올라가는 게 낫지 않을까. 타순 조정은 조금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어쨌든 타격이 2경기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나머지 1경기는 좀 엉망인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래도 집중력 있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타격 때문에 올해는 스트레스를 좀 덜 받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게 보입니다. 이번 시즌은 뭐 어찌됐든 뭐 코치 탓이든 선수들 각성 탓이든 뭐든 이번 시즌에는 지난 시즌과는 지금 초반 좀 다른 느낌이긴 해요. 집중력이 좋다. 지난 시즌과는 그 부분은 좀 달라진 모습, 득점권에서 달라진 모습을 보여준 게 팀으로서 되게 좋은 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타격은 항상 사이클이 있는 거니까 안 좋을 때 또 대비를 해야겠죠. 아름다운 한 달이 자꾸 돌아가다 보면은 즐겁지 않을까요? 아름다운 한 달이 아름다운 1년을 만듭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주 셋째 주 6경기 어디서 누구랑 하죠? 일단 홈에서 LG를 먼저 상대하고요. 주말에는 사직으로 가서 롯데를 상대할 예정입니다. LG를 홈으로 불러들여서 싸운다. 요거는 좀 어떨 것 같아요? 저희가 미지수인데 사실 이번에 LG전에는 박주홍과 장민재 선수가 나온단 말이죠. 장민재 선수가 먼저 등판하고 박주홍 선수가 나올 예정인데 사실 아직 이게 미지수라 크게 예측하기 어려워요. 이때 1승 1패를 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일단 서폴드가 나오는 날에는 꼭 1승을 챙겨야 되는데 잘해야 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이게 어려워요. 사실 국내 투수가 저희가 너무 약하다 보니까 이게 계산이 좀 안 쓰긴 해요. 그리고 주말에는 롯데랑 붙죠. 저희가 또 사직을 간단 말이죠. 거기서 저희가 어떻게 하느냐가 좀 중요한 상황인데 일단은 진짜로 확실한 계산이 쓰는 투수가 있다는 게 좋기도 한데 국내 투수들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거기 역시 위닝 시리즈로 갈 수 있을지 이런 의문이 들긴 합니다. 결국엔 치고 올라가려면 최소한 3승 3패는 해야 된다. 이번엔 좀 4승 2패를 좀 노려야 되지 않을까. 4승 2패. 저는 그래도 그냥 3승 3패 해서 현상 유지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럼 화이팅! 우리 선수들을 믿고 뭐
응원하는 수밖에 없겠죠. 팬 입장에서는 4승 2패 뭐 5승 6승 이렇게 하는 게 좋겠지만 뭐 현실적으로는 6패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니까 뭐 예측은 예측일 뿐이니까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재미로 보시고 이번 주는 6승으로 끝내는 걸 목표로 파이팅! 화이팅!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6승 하면은 참 제가 발가벗고 춤이라도 추겠네요. 5승 1패만 했으면 좋겠는데요 갑자기.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에 대해서 안 좋은 점이나 바라는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충분히 반영해서 영상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이글스 팬들이 이야기하는 뻔하디 뻔한 하나이글스 이야기, 클리어의 뻔뻔한 이야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 끝.